이번 이제 핵심 주제는 남북 민간 교류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DJ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으로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풀어주고 막 정부가 돈도 대주고 권장을 하다가 또 지난 9년 동안은 오히려 정부가 이제 뭐 차단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국제사회까지 동원해서 북한 지원을 차단하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저희가 좀 냉철하게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민간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 간에 공감대가 없었던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대북 정책도 그렇고 민간 교류도 그렇고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합의 가능한 기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미나야비 통일공감포럼을 작년부터 쭉 해왔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조금 넓혀가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북 민간교류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중심으로 좀 의견을 여쭙합니다. 우리 김원주 소장님. 우리 정학근 연구원님들은 뭐 딱히 새로운 방법이 있겠느냐, 예전에 나왔던 많은 것들 중에 실천하지 않은 그것들 중에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문제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 그러니까 남북 민간교류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방향, 방법, 목표를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성이나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북한 사회라고 하는 걸 두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변화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 핵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도발하는 행위는 지속되어 왔지만, 그 와중에도 북한 사회는 내부적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1995년 중반 그때 있었던 어떤 경제난 이후에 2000년 초반까지의 혼돈기를 거쳐서 이제는 물론 시장의 개수가 시장화를 이야기해주는 지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시장들이 한 500여 개의 시장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즉 이것이 시장이 500여 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가 시장을 매개로 경제사회 생활, 즉 생활 양식,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나온 많은 국제사회 지표들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에도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나름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적게는 1%, 많게는 7, 8%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생활 수준이나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변화해오고 있고, 그런 어떤 기존과는 다른 방식에 의한 삶들이, 생활 양식들이 북한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북한 사회의 변화가 우리의 남북 민간 교류의 어떤 내용이나 방향에 있어서 뭔가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즉 지금 북한이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체제가 정비 안 된 것도 있겠고,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존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북한 사회의 그런 변화가 남북 민간 교류의 다른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라서 기존에 제기됐던 많은 민간 교류 방식의 어떤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 즉 그 속에서의 북한 주민의 변화, 욕구의 변화, 필요성의 변화에 주목한 새로운 내용과 방향의 민간 교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주목해 본다면 분명 북한 사회는 그 변화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앞서 있고, 여성 중심으로 해서 경제사회가 굴러가고 가정생계가 유지되고, 어떻게 보면 여성의 생존수단이라고 할 정도로 여성이 북한 사회의 소위 말해 비사회주의 영역인 시장경제 영역에서 주체적인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더 이상 그들의 부모들이 겪었던 어떤 사회주의적 경험,
그들이 동경에 맞이하는 사회적 경험이라고 하지 없는 이 장마당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유일하게 경험했던 건 장마당입니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작동되어 나가고 있는 북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부모와 다른 욕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탈북 여성들과의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의 남북 민간교류는 그런 북한 주민들의 변화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들 욕구와 필요성을 충족해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남북 민간교류를 새롭게 질적인 전환을 전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질문은 사실은 그냥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남북 민간교류 목표와 방향을 묶어서 그냥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권 변호사님. 예, 그 남북 민간 교류 목표에 대해서 저는 상호 이해 증진과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공동의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주 멋진 말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에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법에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저희 통일공감 포럼이나 민화협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하자고 우리 법에 10여 년 전에 만든 법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이런 원칙 하에 남북 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자 되어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협력 정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사실은 이 법대로 이제 쭉 해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제 오늘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협력 분야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민관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협력을 하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금 나눠서 각자 할 일을 좀 생각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이 주로 이제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이 기준을 정하고 그런 일이 될 텐데요. 경영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참여 기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있은 이후에 들 중에 인터뷰 제목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해도 누가 거기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기업 입주자 대표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경협보험은 실효성 논란이 있다. 보험 지급액은 적고 결국은 돌려줘야 된다. 또 유명무실한 교육보험 개성공단 기업 한 곳도 가입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2016년 작년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돼서 거기에 있던 기업들이 엄청난 뭔가 손해를 입었는데 뭐 아무도 하여튼 보상을 어디선가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법과 제도로 정리가 돼야 보다 안정적인 경제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작년보다 조금 더 앞에 나아가면 2010년도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524 조치라는 게 있어서 그때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모든 대북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그때 이제 중단된 북한 내륙에 사업하던 업체들이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다 졌습니다. 그때 정부의 논리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이건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러면 손실보상, 뭐 적법한 행위면 손실이 나면 손해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 손해를 보장해준다는 법이 없다, 법률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 어느 쪽도 손해를 배상을 정리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2010년에도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중단을 하니까 기업들은 아예 이제 이때 뒤어서 소송도 하지 않고 이제 지금은 헌법 소원을 하거나 국회 입법 청원을 하는 이런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이걸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서 소외되는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정부의 몫인 것 같습니다. 기사님. 예, 그 정남근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을 보면 이제 진보 단체나 진보 정부는 인간교류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 보수 정부는 조금 더 소극적이면서 안보 중심의 프레임으로 남북관계를 짜왔던 것 같은데 이 보수가 동의할 수 있는 인간교류 방향 또는 꼭 어떤 방식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도 자꾸 문제를 하는 참견 질문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질문제 답한 것 조금 옆으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그 질문하기 간단하게 먼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앞에 질문하고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남북 교류 민간 교류 협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둘지 말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잘하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류 협력을 과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은 교류 협력을 했다. 그런데 과거 보수 정부는 안 했다. 그럼 지금은 해야 된다. 이래 되면 이거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아까 우리 홍사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멀리 봐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하느냐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해야 된다. 이 잘하느냐 문제는 이건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면은 거의 이 남북 문제를 해결할 때 거의 다 하느냐 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이념에 따라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타협점이나 중간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역량의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과거 10년,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9년 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보수정권 9년 전부 다 잘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또 나름대로 뭐 그건 지금 현 단계는 아니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제 우리 사회자님 다시 질문으로 들어오면은 보수적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 교류 협력을 해 나가는 게 그 방향성을 잡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소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교류 협력이라고 하면 대개 목표 자체를 갖다가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것하고 평화 정지 이게 크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굳이 보수라 하는 식의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지금 또 새로운 것을 모색한다고 하니 거기에 하나의 목적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간 다양성 존중입니다. 즉 이걸 민족의 문제로만 보지만 교류협력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문제를 남북 또는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하나의 방금 자체도 굉장히 제한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인간이라는 차원의 부분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민족을 버리고 인간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족에 플러스 인간이라 하는 인간의 다양성 존중이라 하는 부분, 인간의 이질성 존중이라 하는 그 부분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민족으로 딱 가다 버리면은 상당히 이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건 굳이 제가 보수 오히려 보수의 방금 그런 식으로 보수라기보다 오히려 진보가 더 맞을 겁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이 교류 협력의 활동이나 또는 그 단체들의 취지 자체를 인간 다양성 존중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확대시켜서 이걸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된 데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을 엄청나게 발굴이 될 수 있고 물론 그것을 북한이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거나 여러 가지 그것도 설득하는 것도 그 역량의 부분입니다.
그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가 이제 그 방법론하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여기서 기록을 그렇게 썼습니다. 민민관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옛날 뭐 군군 신신 뭐이 그저 명령이 나오는 것처럼 민은 민다고 관은 관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보수 정부 시절에는 관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민의 교류협력단체, 민간의 교류협력이 굉장히 축소돼 버렸죠. 그런 관의 정치적 이유도 정치화된 또 정치적 이유가 강했다 인정합니다. 반면에 그럼 진보 시절에는 교류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진보 시절에는 그럼 정부가 역할을 안 했느냐? 아니죠. 교류협력했던 민 자체도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 속에 어찌보면 협력적으로 했다는 그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민간의 교류협력을 정치와 무관하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남북관계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기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은 머릿속에 정치를 머릿속에 넣지 말고 협력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 속에서 가보면은 민간의 교류협력할 때 어디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가보면은 거의 정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남북한 간의 그 부분 교류협력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또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간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순수 민간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활동하는 사람들은 활동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영역을 갖다 머릿속에 지우고 들어가 주게만 되는데 조금 나쁘게 비유를 하면은 남을 속이려고 하면 나 자신부터 속여야 됩니다. 나쁘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북한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면 나 자신부터 속여야 됩니다. 나를 안 속이고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르게 거꾸로 국민으로 보면 민이 민답게 순수 민답게 계속 활동하고 정치가 있을 때 만약 정치를 가지고 북한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응대를 안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건 넘어가자는 겁니다. 민으로 계속 가고 있단다. 제가 말씀 그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간 교류 협력을 해 나갈 때 이것이 이제 이 제도화되고 또 이게 일상화되게 되면 어떤 난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정부가 바뀌었으니 민간 교류이 활성화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단체들이 더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여전히 보수 정권 때 안 되는 거나 이게 지금 와서 또 뭐 되더라 그래도 별 뭐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는 거나 비슷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한 것이고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민민관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좀 인간은 민족의 틀에서부터 인간의 틀로 좀 그걸 갖다가 확대시켜가지고 교류협력의 방법론과 아이템들 찾아갔으면 하는 것이 그 시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지속 가능한 어떤 민간 교류 협력 모델을 찾자 뭐 이런 취지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 혹시 민간 교류 어떤 목표라든가 방향 지금 민관 협력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좀 묶어서 전에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그 이상 말씀 통해서 홍사덕 대표 상임위원장께서 굉장히 저에게는 감명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민간 교류 협력이든 남북 대화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보자 하는 거. 또 평가도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좀 큼직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아마 핵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민간 교류를 하거나 계속 주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하는 게 이제 큰 질문인데 돌이켜보자는 거죠. 한 탈냉전 이후 이제 한 30년 됩니다. 1989년에 동북권이 정확히 말하면 91년에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그 즈음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교차 승인 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고 사실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한 5가지를 요구하죠. 우리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이러면서 사실 스텝이 꼬이는 건데 그때 5개 항으로 된 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핵, 미사일, 세망, 무기, 인권,
유해 송환 뭐 등등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그걸 풀자고 막 하다가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졌는데 뭐 북한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북한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5, 6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칩니다. 합의는 있었는데 그래서 2000년에 합의했죠. 그래서 2000년 6월 달이 정말로 한반도의 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다행히 미국도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동의해가지고 북미 커뮤니케는 굉장히 중대한 합의가 만들어져서 로켓 문제도 그때는 다 해결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부시 행정부가 와서 힘을 좀 써야 세상이 더 평화롭게 되고 미국이 앞으로 을 유지하겠다 해서 힘을 쓰는 정책을 하면서 클린턴 정부의 정책, 남한 정책을 다 부인하는 것 때문에 또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뭐 하면서 또 시간이 걸어가지고 한 5, 6년 걸려서 겨우 2005년 또 나아가서 2007년까지 해서 겨우 남북관계로 되고 부시 행정부도 아유 테러와의 전쟁하면서 실수가 많았네 다시 해볼까 하는 정도로 좀 궁합이 맞아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남한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또 여태까지 합의는 다 아니다라고 하죠. 물론 보수 정부도 남북 간 합의를 다 깰 생각은 없었는데 아마 남한 정부의 정치적 상황이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는 거죠. 긴 안목에서 한 30년 보면 퍼주기가 성공했냐, 햇볕 정책이 성공했냐, 제재가 성공했냐 모두 다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북한을 설득해 본 시간은요. 정확히 말하면 2000년 6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딱 5개월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한반도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의 일부는 대화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지속되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은 이제 핵에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예전에는 야심만 갖고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예 국가정책으로 헌법으로 공표했는데 이게 쉽게 바뀌겠냐. 그럼 당국간 대답 또 민간도 어쨌든 이 조건에서 한반도 평화를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그리고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룰 건가에 맞춰주고 긴 안목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하는 걸 방지하는 거다. 첫째. 그리고 너무 꼬여있기 때문에 남한 시민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아주 찌질해 보이고 아주 혐오스럽게 보이고 북한도 남한이 도대체 약속을 지킬지 우리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못 믿어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이 제기하고자 하는 의제가 뭔지 충분히 듣는 서로 말하게 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분쟁, 갈등,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에 대하든 민간에 대하든 반관, 반민 대하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치, 군사적 문제 너무 꼬였기 때문에 단계론으로 안 된다. 민간이 풀고 그 다음에 뭐가 풀고 그게 아니라 포괄적 접근해서 민간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포괄적 접근 속에 민간 대화나 교류 협력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도 이제는 워낙 꼬였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해야 된다. 사실 2005년,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민간이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협상 실무를 했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 1차 협상 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문항을 넣기 위해서 이틀간 싸웠고요. 실무 협상에서는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서 테이블에 엎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죠. 그리고 합의 안 된 구호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한낮을 미루어서 10만 명이 우리를 기다리게도 만들었습니다. 2007년에는 그 당시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주민석에 세우지 않겠다는 북한 태도에 모두가 반대해가지고 행사가 하루 밀렸습니다. 오히려 당국은 빨리 민간 대화는 뭐 누가 쓰든 빨리 해치우고 무언가 당국 간 회담을 하고 싶었는데 민간이 안 된다. 왜 야당이라고 북한에 좀 비판적으로 해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민석에 안 세우냐. 이거는 교배 정신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나왔거든요. 핵 문제는
인권 문제든 저는 민간 대화에서도 얘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제재를 막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남북 간에는 안 돼가지고 집핵이라고 해가지고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했는데 거기서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핵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한의 정세를 북한 민간이나 북한 당국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에 제한을 없애는 것을,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매우 조율되고 매우 조심스러워지지만 이면에서는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남북 교류협력에서 민과 관의 역할 이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진보 정부에서 민간 교류 성격상 사실은 대북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 됐든 무슨 학술단체 교류, 스포츠 교류가 됐든 인도적 지원이 됐든 대부분의 경우에 북한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교류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수 정부에서도 반대하지를 않았겠지만은 진보 정부 때 보면 이제 매칭 시스템 이렇게 적용해서 민간이 하는 일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래저래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보수 일각에서 좀 반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순수하게 사실은 민간 교류가 민간 차원에서 민간의 재력과 역량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가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민과 관의 역할과 관련돼서 정부의 세금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활동하신 신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습니다. 남북 민간 교류 협력,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긴장 안 하고 신뢰 구축하는데 민간이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야 돼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 교류 협력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표보다는 사회문화 동질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이 사회문화적 통합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희망과 믿음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남북 민간 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우리 민족이 평화를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적극 알리는 노력도 남북 민간 교류의 중요한 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실제 남북 민간 교류하면서 정말 괴롭고 힘들데 사실은 잘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도, 왜냐하면 제가 그런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일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교류 협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교회 내 지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잘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제가 평양에 있는 장춘성당에서 가장 많은 미사를 드렸던 신부입니다. 거기 나온 신자들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측면이 우리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북 민간 교류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원 현장에서는 두 단계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저희를 맞이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만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 내각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실제 그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일하는 실무진이나 혜택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사실 다 만나야 됩니다. 민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못 만납니다. 실제. 저희를 안내하는 당원들 선에서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소위 말하는 통전부 선에서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동안 저는 통전부만을 만나봤지 실제 북한의 민간 기구하고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보지는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정말 좋은 얘기들이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단절기가 서로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를 이제 시작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도. 그리고 북쪽도 아마 새로운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남북 민간 교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햇볕 정책은 참으로 훌륭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해안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지금 아픔을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된 또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과 시대는 또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머물러서 지금 현재 한반도를 바라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교류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을 좀 그 주제들을 만들어서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많은 접촉을 통해서 했던 경험들이 이제는 좀 진솔하게 이야기가 될 시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답이 없는 얘기지만 다음에 저쪽 우리 북한 당자들이나 또 우리 종교계 그러니까 조선가톨협회를 만나게 되면 더 많은 요구들을 진지한 교류에 대해서 좀 진지한 얘기들을 더 많이 끊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고경빈 이사장님이 이사님께서 정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쭙는데 사실 이제 핵심은 민간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사실 민간 스스로 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갈 거냐, 재정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가 사실 그 사회적 합의를 얻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관 역할 분담, 민관 협력은 결국 이제 남북 교류에 있어서 정경 분리 원칙의 문제와 이제 주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한 30년쯤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운호를 일방적으로 개방한 이후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 전략은 남북 간이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촉진시켜서 결국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게 결국 이제 정경 분리 접근인데 그 정경 분리 접근을 원칙으로서 확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급기야 지난 7, 8년 동안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남북 간의 주요한 교류 협력 사업들, 물론 이제 정부가 좀 지원도 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테면 금강산 관광 사업, 또 개성공단 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이거 다 우리가 주장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금강산 관광도 우리가 중단시켰고 개성공단도 우리가 중단시켰고 철도 도로 연결도 결국은 우리가 중단시켰습니다.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 정경 분리가 어려운 것은 남북 관계의 특성에도 기인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5년이라는 임기 제한이 있는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장기적인 통일 기반 구축,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그런 배짱 있는 정부가 얼마나 될까. 결국 이런 그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충돌할 때
정부가 단기 목표에 집중하고 그걸 선택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러면 장기 목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결국 민간이 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민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외에 우리 민간이 주도해서 견지해야 할 그런 그 목표로서 이 교류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남북관계 구조 변화, 이건 결국 민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뭐 재정적으로 힘이 없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간의 역할 분담은 장기 목표를 민간이 부담하는 쪽으로, 담당하는 쪽으로,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북핵 문제는 오히려 통일 문제에 비교하면 단기 목표에 해당합니다. 북핵 상황 여하와 관계없이 우리는 한국적 현실에서 평화와 평화 통일로 나가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민간 교류 협력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그 각오와 입지를 가지고 민간 교류가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